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3원과 구설고등학교 아이비 1기 졸업생 박하원입니다. 이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아직 대학의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큰 창립학술제라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려니 조금 떨리긴 하네요.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저에게 제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아이비를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비를 경험하면서 학생의 입장에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저는 왜? 라는 질문으로 부모님을 귀찮게 하던 아이였습니다. 고집도 세고 하기 싫은 것 끝까지 안 하는 성격 탓에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저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자기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스스로 다짐한 목적과 의미가 없는 공부가 당시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간은 했지만 딱 그 정도였고 공부는 이제 저와는 다르게 원래 잘하던 친구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에 가면 중학교 때 하던 것보다 더 힘들게 수능 전날까지 이렇게 공부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딘가 제 고등학생 시절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항상 중학교 시절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저희 어머니께서 가져오신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로 매일 집에만 있던 시절이라서 한번 읽어나 볼까 하면서 읽기 시작했던 책이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문학을 좀 편식하는 편이었어서 비문학을 쉽게 읽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듣는 왠지 모르게 조금 떨리고 설레는 마음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비를 끝마친 학생과 학부모들의 후기가 들어있는 책이었습니다. 약 300m 전방에 전공으로 모두 다르겠지만 저에게 다가온 후기는 동일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과정이다.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는 후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떨려서 후회가 너무 떨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의 입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지? 도대체 어떤 과정이길래 제가 울려고 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생각이 그런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고 나도 저기에 가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비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입시 결과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불확실해서 너무 위험하다는 주변의 만류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부모님 모두 아니, 저와 부모님 모두 대학만을 바라보고 있는 고등학교의 현실에 어느 정도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재수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기회는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IB 진학을 결심하기는 했으나 왜 이렇게 떨리지?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한다거나 아니면 발표하기를 좋아한다거나 토론을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는데요.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제가 발표를 하게 되면 만약에 틀린 답을 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필사적으로 발표를 피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가서 열심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일반 과정으로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똑같은데
그렇다면 나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IB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IB에 들어온 직후까지 저는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이해하는 일은 드물었고 또 토론 시간이 오면 제가 그 주제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해서 이제 가만히 듣기만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느라 밀린 과제를 겨우겨우 쳐내고 나면 수업 시간마다 새로운 과제가 하나둘씩 더 나온다는 점이었는데요. 2학년 1학기 때는 아직 제가 그런 많은 양의 과제를 관리하는 습관이 잡혀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간 분배 실패에 밥을 새는 날들도 꽤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거쳐가면서도 내가 지금 힘든 만큼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배워가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IB에 오지 말걸 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힘들다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추려보자면 첫 번째는 제가 스스로 저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었다는 점과 피드백에 대한 제 시선이 변화했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 공부의 의의를 찾아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170m 전방에 첫 번째로 시간 관리 및 자기 관리의 측면에서 여러 번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밤도 몇 번 새보고 나니 이제 점점 나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의 관리법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유명한 유튜버의 관리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 흔히 K-고3이라고도 불리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보다 할 일은 훨씬 많았지만 심적으로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에 가기 전에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었고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제 인생의 어떤 시기가 오더라도 제가 다시 삶의 균형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해준 값진 깨달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드백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저는 피드백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제가 틀린 부분을 다시 보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걸 알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고 나서 저에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많을 때면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운이 조금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어 과목 중에 지식이론 과정을 들으면서 이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 영역의 특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물론 모든 지식에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과학적 지식은 일시적으로 진실이다라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먼 옛날 인류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고 있었지만 새로운 근거들이 발견됨에 따라서 이제는 저희 모두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많은 지식 영역에서 학자들이 논쟁을 거듭해 가면서 새로운 발견을 수용하고 기존에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런 지식들을 기각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멋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거나 모든 것을 100%의 확실성으로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건 불가능하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더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영역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무지의 당연함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정해진 답이 없는 교과목이 이제 막막하고 답답한 숙제가 아니라
좀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저만의 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보다 멋진 친구들이 제가 기죽는 대상이 아니라 혹은 제가 경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서로에게 발전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하면서 함께 발전해가는 친구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또래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서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역사 과목의 공부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언어와 문학 또래교사에는 제가 멘티로서 참여해서 제가 좀 어려워했던 문학 부분에서의 약간 장치적 분석을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여기에서 또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스스로 공부의 의의를 찾아갈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교과 과목과 제 진로를 연계하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직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던 과목들일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한 교과서 속에서 나의 미래를 찾고 꿈꿀 수 있다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환경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환경을 위해서 공부하고 싶다, 환경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저에게 역사와 사회는 그저 암기 과목이었을 뿐이고 국어와 환경 사이 연결점을 찾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공학과를 가자니 제가 이과 쪽으로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막한 상태로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와는 조금 다른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B에서의 역사는 단순히 교과서가 정의하고 있는 사건의 의의들과 연표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 사건에 얽힌 다양한 배경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실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료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역사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외교관계와 국제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국제관계 혹은 외교관계의 측면에서 환경을 한번 공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접근으로 환경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2학년 때야 이제 국제관계학과 혹은 정치외교학과로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저의 교과목 속에서도 저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진로와 연계된 부분 이외에도 다른 과목에서도 저 나름대로의 의의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식이론 시간에서는 다양한 지식 영역의 특성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저 스스로 내가 이 과목을 왜 공부해야 하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이제 각각 과목들이 제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지식인들의 지식 탐구 과정 중 아주 작은 일부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제 그때부터는 세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어떻게 이런 경험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IB의 평가 기준과 조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B에서 진행하는 시험은 하나의 모범 답안이 있는 서술형과 객관식 위주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의 답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나의 관점을 근거와 함께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암기는 그 자체로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이걸 나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때 근거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되었고 또 친구와 의견을 공유하거나 서로에게 피드백을 나누어주는 과정은 저의 의견을 좀 더 정교하고 단단한 의견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IB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는 뭔가 다른 친구들은 다 똑똑하고 발표도 잘하고 그런데 저 혼자 뒤처진 것 같은 느낌에 많이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많이 힘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2학년 초반 때 제 잉글리시 BHL 점수가 예측 점수가 한 3점에서 4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이 수는 내가 정말 이걸 이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24점이라도 맞자라는 다짐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스스로에게 24점이라도 맞자라고 다짐하던 고등학교 2학년은 이제 2년 동안 여러 사람들의 피드백이 알려주는 방향에 따라서 걸어왔고 또 힘들 때면 제가 스스로 찾아낸 공부에 의해서 힘을 얻어서 앞으로 계속 가다 보니 이제 IB 최종 다시 5점 만점 다시 2점 그리고 토론토 대학교 장학생 합격이라는 결과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IB를 하고 있는 아니면 앞으로 IB를 시작하게 될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 보자면 우선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라는 점입니다. 그냥 수업에서 논의되는 주제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또 당장 답을 내릴 수는 없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과제를 오늘 또 쳐내야 하는 하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진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과제에 진심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어느 순간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IB를 시작하던 시점에 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를 깨닫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많이 발전했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됩니다. 이제 리스크 테이커의 정신으로 뭐든 도전해보고 띵커로서 수업에 참여하면서 리플렉티브처럼 내가 스스로 성찰하면서 내가 발전해야 할 부분을 찾아가고 또 이제 밸런스된 마음가짐으로 IB 과정을 이 힘든 과정을 무사히 끝마쳐서 이제 그 끝에 오면 지식이 풍부하면서도 사회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케어링의 정신을 가져서 총 10가지 학습 자산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특성으로 스며든 그런 사회인으로 성장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저에게도 여기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물론 공부로서 성공하는 것과 저와 공부로서 성공하는 것은 저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듯이 아직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거나 아직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한국 고등학생이 될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더욱 크게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지금까지 이 IB 도입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을 써주셨던 훌륭한 교육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거기 제가 받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와 행운에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